어이, 우리 전우주의 조선 동포들, 우리 조선 동포들 별은 다 쓰거나 지금 미중무역전을 하고 있지 않소? 동무들은 이 미중무역전을 어떻게 봐? 중국이 이겼음 하오, 아니면 미국이 이겼음 하오? 나는 미국을 응원하오. 어째서? 간또 대갈 우리를 위해서 하는 조선말 방송. 첫째류, 보편적인 도리적으로 미국이 맞다 생각함. 이거 뭐 중과들 쪽에서 막 이게 뭐 새 시대의 아편 전쟁과 같은 뭐 불평등 조약이다 이런 소리를 막 하던데, 미국의 요구가 뭐예요? 아직 알 사람은 다 아는데, 미국의 요구는 중국이 WTO 협의에 이미 사인한 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사인한 걸, 이미 승낙한 걸. 그 중에 뭐 관세 평등이 있고, 금융, 교육, 뭐 교통 여러 분야의 개방이 있고, 뭐 미국 쪽에서는 이거 다 개방했으니까. 너는 어째 개방 안 하나? 그게지. 이게 중국, 미국, 구라파, 일본의 관세 비교표요. 이게 펑황왕이라고 중국 자기 큰 사이트에서 나온 게인데, 왼쪽에 이것들은 항목들이고, 여긴 미국 항, 구라파 항, 일본 항, 중국 항이 있고, 이 항들에서 이제 이 노란색으로 표기된 게 이제 이 네 곳 중에서 관세가 제일 높은 곳이요. 이 중국 이 항을 보 거의 다 노란색이지. 맞지? 거의 다 노란색이야. 그것도 이제 이 아무거나 하나 대비해보. 1번가 대비해보. 이 5.50이고 1번은 0.5이고 몇 배 높은가 이거는? 10배 넘은 높지.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이제 보통적으로 이제 몇 배씩 높죠. 다른 나라들보다. 이 녹색은 이제 이 네 곳 중에서 관세가 제일 작은 것이요. 중국보 거의 녹색이 없지. 공동 녹색이 한 항이 있지. 거의 다 노란색이야. 그러니까 이제 매 교역마다 떡 하나 더 떼먹은 게 중국인데, 이게 어떻게 미국이 중국하고 불평등 조약을 강요한다는 것인가? 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 이게 불평등 조약의 요구인 것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의 폐지지. 불평등을 당한 게 뭐 미국 뭐 이런 비롯한 다른 나라들인데, 구라파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그렇겠지 아마. 이것이 어떻게 불평등 조약의 요구인가? 근데 뭐 보편적 도리가 중요한 게 아니지. 국제 형제는 뭐 정치는 뭐 도리로 돌아가는 법이 뭐 별로 없으니까. 그럼 둘째 이유. 중국이 무역전에서 이겨서 중국 백성 혹은 뭐 중국 조선족들에겐 아무런 이득이 없어. 중국이 관세 보호 명의가 뭐요? 민족 경제의 보호 아요? 외국 기업들이 막 들어와서 우리 민족 기업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네만 돈 다 벌어가지고 우리 경제를 망치려 한다 뭐 이런 소리지. 난 한국이나 일본이 민족 경제의 보호 명의로 관세 높이는 건 리하다돼요. 난 찬성은 하지 않소. 자유경제주의자이기 때문에. 왜? 관세가 직접적인 국민들 이득으로 돌아오니까. 중국아들이 민족 경제의 보호란데, 그러면 왜 대부분 국가 보조금은 국유 기업에만 갈까? 중국의 대부분 외화는 민간 기업이 벌어들인데, 중국은 수출 경제지 않소. 수출이 제일 중요하거든. 대부분 외화는 민간 기업이 벌어들여. 근데 대부분 보조금은 국가 기업에 가고, 대부분 대환도 국가 기업에 가져가. 만약 국가 기업이 효익이 높고 재벌이 많이 창조하면 괜찮아. 근데 누나 알다시피 국가 기업이 효율이 제일 낮거든. 중국 국가 기업들이 대부분 취업도 민간 기업이 만들거든. 중국 국가 기업들은 다 시장 독점으로 돈 벌거든. 그럼 백성들이 뼈 빠지게 외국 사람들과 장사해서 번 돈을 왜 독점으로 돈 버는 효익이 낮은 국가 기업에 다 빼돌릴까? 이 문장을 봐. 이게 로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중국에서 유명한 경제 작가의 그런 문장인데, 이 사람 자꾸 바른 소리만 해서 있잖아. 계속 계좌가 정지되고 문장이 삭제되고, 그럼 또 다시 계좌를 샬로 만들어 또 글 쓰고 이런 불쌍하고 위대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모든 수치 레벨은 다 국가 통계국의 수치거든. 국가 자기가 말한 수치를 이제 그러고 해서 이제 쓰는 문장인데도 이제 자꾸 바른 소리를 하니까 이제 자꾸 삭제당한단 말이오. 하여튼 이 사람이 문장을 이렇게 보면 이 수치가 있어. 민간 기업, 외국 기업, 국가 기업이 수출 능력의 대비 2018년 상반기를 보. 민간 기업이 수출이가 173.6%요. 막 100%를 넘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전국이 수출이 173.6%. 왜 그럴 수가 있는가? 외국 기업은 23.6%. 이건 정상적이지. 아래를 봐. 왜냐하면 국가 기업이 수출이가 마이너스 99.9%이기 때문에.
왜? 이 새끼들은 돈은 외국 가 돈 못 벌고 전문 수입만 하지. 수출이 경제의 기초인 이 수출형 국가에서 이제 너희 모든 공은 다 수입이야. 그거 중국의 많은 품종의 수입은 이제 국가 기업 독점이요. 그래야하면 약품 같은 거, 我不是药神 이 영화를 봤지? 조선말로 뭐인가? 나는 약신이 아니다? 하여튼 이 영화인데. 이 영화에 말하지. 외국에서 누군 약인데, 이제 중국에 들어오면 비싸져가지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이제 그래서 밀수입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죠. 하여튼 국가 기업들은 이제 전부 독점을 해서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돈 받아먹고 이제 전부 수입을 하고 이제 수출은 또 이라니까. 그리고서는 뭐 이건 취업률 공헌 대비표인데 국유 기업은 취업률을 14.6%를 공헌하고 외국 기업은 6%를 공헌하고 민간 기업은 29.9%를 공헌하고 다음은 다 뭐 자영업자나 뭐 농민들이겠지. 나머지는. 근데 여기 국유 기업은 국가 단위 공무원 교사들 이거 다 포함하거든. 그런데도 14.6%밖에 안 돼요. 민간 기업이 절반이요. 그래 만약 이 공무원을 빼든지면 진짜 국유 기업은 어느 말 공헌하겠어? 몇 퍼센트 되겠어? 그럴까나 취업은 뭐 쥐거리고 그리고 이 길을 봐. 이 문장을 봐. 아폴로 신원왕 여기서 보면 이 외국 사이트에서 나온 게인데 경제 총량 60%를 차지하는 민간 기업이 25%도 안 되는 대款을 받았다. 70%의 은행 대款은 20%도 안 되는 국유 기업이 다 가져갔다. 이게 외국 사이트요. 근데 인민일보 중국의 국가 사이트에서도 이걸 증명했지. 민간 기업이 전 대환의 비율이 4분의 1밖에 못 가져갔다. 그것도 작년에 오른 게. 그래 이건 뭐 말아. 국유업은 취업은 객쥐거리고 쟤네 친척들이나 다 건너 잡아가다 였겠지. 수출은 마이너스 99%고 대환 보존 죄다 가지고 돈은 똥도 못 벌면 어째 민족 기업을 진흥시킨 다음에 민족 기업을 진흥시키려면 돈을 잘 버는 기업이 보조 대관을 가야 되는가요? 민영 기업은 민족 기업이 아닌가? 민영 기업이가 백성들 자기네들 만든 기업이 진짜 민족 기업이 아요? 이 표에서 민족 기업을 진흥시키려는 의지가 하나라도 보여. 꼴만 치러도 보이는가? 나도 뭐 되게 이럴 거란 생각했는데 이렇게 수치를 찾아보니까 이거 뭐 생각보다 행바에 없구나 이거. 돈은 그저 뺏기 어떠세서 이렇게 돈을 돌려서 뺏어가는 게지. 그렇거나 민족 기업을 위한다는 건 다 개소리고 권력계층이 교통, 금융, 통신, 에너지 이런 것들을 다 국가 기업화해서 독점 통제하자는 게지. 뭐 민족 경쟁의 변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계층 자기네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는 게 중요한 게지. 어째랄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런 이제 아주 소수인들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제도를 이제 전제제도라고 하는데 이런 전제제도의 특성은 전 나라, 전 사회의 부유가 중요하지 않소. 왜냐하면 권력계층의 수가 아주 적고 권력계층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조금만 빼앗아 먹기만 해도 이제 크나큰 부를 집중할 수가 있단 말이야. 통제하는 인구의 수가 많기 때문에 이제 권력을 가진 인구는 적고 그리고 고정되고 인구가 보편적으로 못 살아도 매 사람만 조금만 뜯어 가져가도 모이면 아주 많으니까. 북조선보 이 나라가 력대로 건립돼서 뚱보가 3명이야. 딴 놈들은 다 빼빼 마르고 전 나라가 딱 개처럼 못 살아도 있잖아. 뭐 난 괜찮아 딴따라다 뭐 이 무슨 노래다. 그 집안 다 뚱보란 말이야. 뭐 매일마다 양주랑 마시고 잘 살지. 그래서 소수 집단이 다스리는 전제제도는 이제 권력계층에게는 전체 사회의 번영과 부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집단이 사회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가 더 중요하고 이것이가 더 합리한 선택이지. 그래서 이전에 우리 조선족 의상부이들이 이러죠 자꾸. 그 김정일이 조금만 조금 개방해도 사람들이 먹고는 살겠는데 그거 왜 딱 안 하지? 이런 소리를 자꾸 하죠. 이것이 바로 전제제도의 본질을 완전히 모르는 증명이요. 전제제도의 소수의 특권자들인 데선 개방이란 게 뭘 의미하고 자기 특권, 통제를 잃는다는 걸 설명하고 나의 이 부유가 이 통제에서 오는 게인데 내가 이것을 잃으면 아래에 무슨 이상한 내가 관계없는 놈들 잘 살아지지. 그리고 사실 나는 상대적으로 못 살아지고 왜냐면 딴 사람들은 잘 살아지니까. 그리고 내가 그 통제를 잃어서 거기에서 가지는 그런 리득을 적게 받은 것이고 그래서 개방이란 건 사실 진짜 특권자들은 상대적으로 못 살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요. 인가란 게 그렇지.
같이 다 못 살아지는 건 그래도 괜찮아도 내만 좀 못 살아지고 남이 상대적으로 더 잘 살아지는 건 그건 정말 열받아. 맞지? 이걸 리하함 이제 특권계층들이 개방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게 리하돼요. 이게 바로 인간의 본질이요. 그래서 만약 우리도 당신도 그런 소수 집단에 속하면 꼭 이런 행동을 취하게 돼요. 어째 그러면 사람은 자기 리득을 보존하려 한다니까. 이건 사람의 본성이지. 그런데 가네가 내과 관계없는 밑에 아들이 잘 살아지는 게 배 아파서 난 개방을 막겠어 이렇게 말할 것 같소. 알지? 다 그 미제국주의 나쁜 놈 새끼들이 우리 민족을 짓밟고 민족 경제를 망치고 여기서 말한 우리 민족 경제란 게 사실 자기 돈줄이란 말이지. 그러길래 무슨 대가를 치를지라도 우린 싸워야 된다. 여기서 그 치른다는 대가가 이제 바로 보통 서민들의 삶이지. 히틀러도 있지. 나무 침략할 때 이제 저기 땅덩어리가 탐나서 이렇게 할 말아. 다 인류를 위해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침략을 한다지. 당신도 그 자리에 놓게 되면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 자리에 아 있는 이상 거기에 어려운 게 머저리지. 거꾸로 자유세계를 보면 권력계층이 제도적으로 자꾸 바뀌지 않소. 혹은 권력이 많이 분산되고 이러면 사회의 관건 부문의 완전 통제가 아주 어려워져. 바빠져. 이때는 오히려 전 사회의 제도가 더 건강하고 공동체가 전체로 부유해지는 게 매개 사람이 떨어지는 곡물이 더 많아. 그래야 다음엔 권력이 떨어져도 사회적인 부로 자기도 리득을 보지. 그래서 오히려 이런 권력이 많이 분산된 사회는 이제 전 사회적 부를 추구하려는 그런 충동이 상대적으로 더 커. 하나 웃기는 사실 알려줄까? 중고아들이 그렇게 욕하는 사악한 영국이 청나라에 대한 아편전쟁 그리고 그 후의 남경 불평등조약 그거 체결한다면 어떻게 됐어? 중국 사람들이 제국주의 릴강에 대해서 수모를 받았어? 알지? 오히려 청나라가 대영국에 대한 무역 흑자가 더 늘어났지. 왜? 무역이 개방되니까 이제 청조의 민간기업, 민간경제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것이 발전돼서 오히려 대영국 수출이 더 늘어났지. 사실 중화민국 시기에 유명한 민간기업들이 많았는데 그 기업들이 사실 이때부터 기초를 닦았어. 영국 사람들이 조약의 보호하에. 그래서 민간이 사실 더 부유해졌지. 근데 우리 사랑스러운 백성들이 더 잘 살아졌구나. 심히 즐겁도다. 청조왕실 이렇게 생각할까? 무역 개방 전부터 청조왕실은 있을 게 다 있었어. 외국제를 다 쓰고 사친품들이 시계랑 외국 예술품들이랑 다 있었어. 근데 이제 또 백성들도 이젠 그거 쓰는구나. 얘네 더 좋아할까? 더 싫어하지. 왜냐하면 무역에 대한 통제를 잃었으니까. 왜? 청조왕실도 극소수의 기득권이 다수를 다스리는 그런 전제제도이니까. 이런 제도는 꼭 통제가 중요하지 전 나라의 부유가 안 중요하지. 그래서 그 후 또 나라가 사실 더 잘 살아졌는데 청조왕실은 그냥 서방세계를 적대시했지. 다시 말해서 아편전쟁은 청나라 민간인들의 전쟁이 아니요. 청조 기득권인 황실과 영국 상인들의 전쟁이지. 물론 황실에선 우리 어진 백성들이 외국 놈들이 구박을 받을까봐 내가 싸워준다 이런 개소리를 하지. 그래 다시 돌아와 보면 미중무역전은 중국 백성들과 미국 사람들이 전쟁일까? 아니면 중국 소수 특권계층들과 미국 상인들이 전쟁일까? 미국이 이기면 중국 특권계층들의 특권이 타파된다는 것인데 그것이 중국 사람들에겐 좋은 일일까? 아니면 그 특권의 유지가 중국 사람들에겐 좋은 일일까? 그럼 우리 조선족들은 누구 편해야 될까? 이러면서 셋째 류가 나오는데 미국이 이기면 중국 보통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선족 사회에 좋은 일이요. 우리 조선족들의 삶의 기초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조선족들이 중국 조선족들의 삶의 기초가 한국, 일본, 미국, 중국들이 이거 오가면서 하는 일들이었어. 사업도 좋고 주방 도우미도 좋고 막노동도 좋고 장사도 좋고 이 모든 경제 활동이 사실 이제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시장 경제의 이 글로벌 협동 체계였어. 중국도 이 글로벌 체계에 미국이 끌어들여서 들어오면서 조선족들이 다문화적 우세로 여러 나라를 들락거리면서 경제 기초를 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외국이 품팔이 뿐만 아니라 사업가들도 이제 많더구만 자랑스럽게. 근데 자랑은 잘알고 이 모든 것이 미국이 만든 이 글로벌 체계에 토대를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 영 못 살았어. 지금도 안 들어온 나라가 이 동북아에 있지. 북조선 못 살지. 때문에 조선족들은 반미를 하면 안 돼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이게 조선족들의 삶의 기초요. 물론 남조선나 중국 아들도 마찬가지지.
미국이 주도하는 이 체계에 들어오면서 남조선이 먼저 들어오니까 먼저 잘 살고 중국이 후에 들어오니까 이제 삶이 좀 나아지고 이제 뭐 살만하니까는 또 제잘난간해서 미국과 막 뜨고 막 너덜대지. 저렇게 너덜대다가 개박살 맞지 않는가 봐. 뭐 지금 개박살 맞는 주이지 미국인데 뭐 화웨이도 그렇고 이제 화웨이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은데 후에 우리 중국 조선족들 있지 남조선 나들을 욕하는 게 많소. 난 먼저 이해하오. 이 남조선 새끼들 진짜 천한 놈들 정말 많아. 나도 외국 다니면 경험이 많은데 허위 선진국이나 나들 사람들을 접촉해보면 이 남조선 나들이 제촌 나들 제일 많은 것 같아. 사기꾼도 제일 많고 내가 잘할 시절에 있지 남조선 나들인데 있지 연변에 사기를 당한 사람 정말 많았어. 어느 집에 있지 남조선 사람 왔다 하면 있지 첫 마디가 물어보는 게 사기꾼이에요? 이럴 정도라니까. 남조선 사람들한 게 있지 사기꾼이 대명사 되었어 그때. 왜? 한국에 롬 수출을 해준다. 이렇게 요청서를 떼준다. 이래가지고 돈을 받고는 뛰는 놈들 정말 많았을까. 이런 현상이 어찌 심했으면 있지. 한국에서 조선족에 대한 리행가 가이드가 있지. 대사관에서 발행한 건지 모르겠어. 하여튼 내 기억에 있지. 이런 구절이 있을 때 중국 동포들은 모든 한국인을 중국 동포에 대해 사기를 한 사기꾼으로 보면 안 됨. 어찌 심했으면 이런 구절이 리행 가이드에 있어. 이때 조선족들에게 요청서요금이라서 이제 이때 돈 한 이민폐 10,000원 이렇게 사기치는 게 이제 이 새끼들인데 이 뭐 큰 돈도 아니란 말이. 뭐 중국 갔다 오는 뭐 여행비나 될까? 뭐 남쪽에 한두 달 월급 될까? 근데 이 조선족 집은 이제 이거 당한 날 이제 한 가정이 망한단 말이에요. 보통 조선족 가정에 100원 뭐 200원씩 월급 이렇게 받고 사는데 무슨 더 있어? 이때까지 더 추한 거 그리고 친척들 거 다 꺼서 준 게지. 그래서 한 가문이 거저 망하지. 만일 농촌 사람들이면 있지. 농촌 사람들도 못 살지. 그래 전촌이 거 다 꾼단 말이야. 그래 이 한 남조선 새끼 량비 때문에 있지. 한 마을이 망하지 그죠. 이 새끼들이 이렇게 논단 말이지. 90년대 초에는 있지. 연변에 사기란 개념이 없었어. 그렇게 순진했어. 뭐 서울말로 뭐 우리 통퍼니 뭐 이러면서 있지. 알아보기 먹이니까 이제. 그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아예 제 일생 저축을 맡기는데 그게 무슨 도깨비야. 그렇게 순진했단 말이야.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누기 뭐 저 중국 내지 안쪽에 가서 장사하다가 뭐 한족들인데 얼려서 돈 떼먹겠다 뭐 이런 소문 있지. 어찌다 옛말처럼 들었지. 그리고 이 한국 사기꾼들 있지. 보통 다 중국에 금방 들어와서 조선족들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요. 그리고 가기 전에 그 도와준 사람들한테 있지. 제가요 한국 들어가서 친척분 하나 요청해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은혜를 갚은 걸로. 그럼 또 조선족들은 있잖아요. 내가 뭐 그렇게 도와까지 줬는데 뭐 얼리겠니. 그리고 돈 다 줘. 순진하게. 연날식이지 뭐 자본주의 세계를 완전히 멀었을까나. 본격적으로 있지 연변 사람들한테 이 사기 신세계를 가르친 게 다 남조선 놈들이야. 사기도 당하면서 배운다고 있잖아. 그리고 이제 뭐 조선족들이 다 사기꾼이다. 보이스피싱 한다. 이 남조선 진들 뭐 당했겠지. 근데 제자한테 처벌당한 스승은 행복한 게 아닌가? 뭐 축구 시합이랑 하면 있잖아. 난 지금도 한국 편 하는데 있잖아. 뭐 사기 당했다. 뭐 이런 소리는 이제 감정상으로 있잖아. 난 도저히 되지 않았어. 내 어릴 때 이제 조선족들이 당하고 너무 많이 봤을 거네 이제. 지금도 나는 이 서울말 하기가 참 거북하고. 어릴 때부터 사기꾼 말투란 인사에 박혀서. 이렇게 있잖아. 남조선 나들에 대한 반감이 이제 쌓인 게 많소. 그러나 이 반감을 우리 조선족들은 무슨 이슈가 생길 때 중국 편질하는 걸로 이 스트레스를 발산한 경향이 있어. 이건 정말 틀려. 심지어 한국의 자본주의를 욕하고 시장 경제를 욕하고 남조선 나들이 수준이 낮은 건 이제 욕먹었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국의 시장 경제나 자본주의를 욕하면 안 되지. 미국이 만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계가 우리 모든 이 동북아 사람들이 잘 살되긴 토대인데 그리고 지금은 우리 조선족들이 토대인데 유일하게 이 체계에 안 들어온 나라 북조선. 미국이 싫으면 혹은 남조선인 자본주의가 싫으면 동무들은 북조선과 사업해야 되지. 근데 왜 남쪽에 다 왔어? 다시 말해서 개방, 자유무역, 시장경제, 자본주의 이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배에 탄 사람들이요. 국적이 같다거나 피부색이 같다 해서 우리 편인 게 아니지. 코가 크다고 해서 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 전체 삶의 기반이 누구의 가치관과 더 일치한가 봐야 되지. 누가 진짜 우리와 한 배에 탔는가 그거 가려볼 줄 알아야지. 그냥 피부 색깔 보지 말고. 다시 한번 총결 지으면
나는 미국 편이요. 첫째로 여러 수치가 증명하다시피 도리가 미국 쪽에 있다. 이것은 불평등 조약인 것이 아니라 불평등 조약의 폐지다. 그러나 뭐 도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진짜 우리들에게 리득으로 보면 둘째로 중국이 무역전에서 이겨서 중국 백성들에겐 아무 리득이 없어. 수치가 보여주다시피 중국이 바라는 건 특권 계층의 특권 유지이지 민족 경제의 보호가 아니요. 그리고 무슨 소위 중화민족이 민족 경제가 아니까 무슨 거야. 난 조선 사람인데 무슨 한족, 무슬림 뭐 다 내가 한민족이라고. 무슨 개뿔 동포가 13억이야. 나의 진짜 동포는 우리 중국 출신 조선족들 그리고 이 전 세계 조선 사람들. 그럼 우리 조선족들 리그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셋째로 우리 조선족들 삶의 토대는 이 동북아의 자유무역 경제에 있고 자본주의에 있고 시장 경제에 있다. 그러므로 무역전에서 미국이 이겨야 우린된 리익이다. 이상. 그런데 보니까 한국 놈들 중에도 중국과 놀면서 반미한 놈들 있더라. 하여튼 별난 놈 다 있어.